정부가 대전과 울산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세종시에 13,000대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 상서지구와 세종 신도심 전 지역의 공급이 확대되는데 집값 안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서산 수석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서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과 가족 10여 명도 의혹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공무원 신부드로 출마해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대전 운통대전이 1주년을 맞아 5월 한 달간 50만 원 추가 사용 시 적립금을 15%로 올리고 자동차 등 경품도 내걸어 이벤트가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빠져 있었던 대전이 이번에는 포함됐습니다. 대덕구 상서동과 와동 일원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고 동구와 대덕구 지역 5곳도 소규모 주택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인근 대전 대덕구 상서동과 와동 일원 26만 제곱미터 부지. 이곳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으로 선정돼 3,200여 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례적인 주택시장 불안정과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뒤 약 2달 만입니다. 입주민 근로자를 위한 생활SOC도 확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와 일부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며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생활 기반 시설도 만들어 대덕산단과 평촌 중소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주거단지를 공급합니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 구도시민 동구 4곳과 대덕구 1곳에서는 주거재생,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2,5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첫 선도사업지는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 2만 1,700여 제곱미터와 동구 천동 76-1번지 일원 19,400여 제곱미터,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 취약지이지만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민간주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입니다. 각각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아 주거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확충됩니다. 또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대전 동구 용운동과 성남동, 용전동 등 3곳으로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민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공급도 상당한 규모가 되고 이번에 정부가 5,000세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대전시의 주택난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전시는 또 LH와 함께 대덕구 조차장 부지 29만 4,189제곱미터를 개발할 계획으로 수십 년간 정체됐던 대전 동북부 원도심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40% 넘게 뛴 세종시에도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3,0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가 2사 공급 대책을 구체화한 건데 업계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규모 등으로 볼 때 중장기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김건교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종시의 집값을 잡기 위해 2사 대책에서 내놓은 13,000가구의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2025년까지 5개 생활권에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고밀 개발 방식으로 분양 9,200가구, 임대 3,800가구를 공급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13,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1,2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데 1-1 생활권 단독주택지의 분양과 테라스형 공공임대주택 800가구와 5-2 생활권 보행 특화구역 공동주택지에 400가구가 들어섭니다.
또 용도 변경 방식으로 모두 1,300가구가 공급됩니다. 4-2 생활권 대항용지 일부를 바꿔서 4,900가구, BRT 노선 주변 상업용지를 도심형 주택용지로 전환해 1,400가구를 넣습니다. 5-1 생활권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서 800가구, 6-1 생활권 산업연구용지 일부를 바꿔 배후 주거 기능에 3,200가구를 추가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6-1 생활권 북쪽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 관문 역할의 랜드마크로 고밀 개발해서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14만 4천 가구의 9% 정도가 추가 공급되는 셈인데 업계는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공급 규모나 추가 개발 호재 등으로 미뤄 중장기적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2025년 정도까지 13,000호가 추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계속 어떤 그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상위 계획이 마련된 1-1 생활권 단독주택지와 4-2 생활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특화 계획을 세워 내년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확진가족과 접촉한 30대 여성이 감염돼 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 직원 120여 명에 대한 긴급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확진 직원과 접촉한 40대 남성 1명도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3명도 추가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천안에선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아산과 부여 등 산발적 확진으로 대전 충남에서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직원 28명과 가족 등 3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검체 분석 결과 기숙사와 음료 자판기 등에서 12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작업동과 화장실, 사무실 책상, 식당 테이블, 기숙사 이불 등 검사 대상 27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겁니다. 천안시는 업체를 임시 폐쇄한 데 이어 공장이 있는 5산단 내 근로자 2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서산시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수석지구에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저희 TJB가 수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서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산시도 자체 조사 결과 수석지구에서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가족이 10명이 넘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대상은 서산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입니다. 시청 내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들이닥쳐 컴퓨터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과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공동 명의로 수석지구 토지를 여러 차례 거래했고 특히 한 건은 10억대의 차익을 얻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농지나 그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집중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서산시도 전체 공무원과 일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석지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심이 가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 또는 증여받거나 매도한 공무원은 모두 9명, 그 가족은 3명입니다. 또 이들 공무원 거래 가운데 상당수는 자금을 함께 투자해 공동 명의로 취한 걸로 드러나 투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곳 수석동 땅을 직접 거래한 공무원과 그 가족의 명단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토지 거래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서산시는 투기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경찰에는 자료 일체를 넘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공무원과 그 사업부서 그리고 5급 이상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 매수 현황과 매도 현황을 축출했습니다.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소문으로 나돌던 공무원과 가족의 수석지구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대전 대덕구 주민들의 40년 수건이었던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사업이 마침내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 체결로 7월 공사가 시작됩니다. 인입선로는 기차가 수리 정비를 위해 차량 기술단으로 이동하기 위한 선로로 5,689억 원이 투입돼 2024년 완공 목표로 기존 신탄진역에서 차량 기술단까지 인입선 1.6km를 회덕역에서 차량 기술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동안 신탄진 인입선로는 대덕구를 분단하며 도심을 가로질러 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 체증을 유발해 주민 4천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전 반석동에서 세종시 어진동까지 광역철도와 대덕특구에서 세종 금남면까지 광역도로, 행복도시에서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 BRT, 세종 청주 광역 BRT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공주는 2040년까지 광역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통행시간 단축과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이들 4개 노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권은 신규 사업으로 계룡역 환승센터와 동북권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온통대전 적립금을 최대 15%까지 올린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엽니다. 10%에서 15%로 다시 늘린 건데요. 적립금을 돌려줄 뿐 아니라 자동차 경품 등 다양한 추가 할인 혜택도 내걸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시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올려준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세일 행사가 열립니다. 5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5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10%의 적립금을 돌려주지만 14일부터 31일까지 50만 원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하면 15%의 적립금이 적용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캐시백에다 이제 올려주니까 굉장히 우리가 좋고 또 상인들에게도 우리가 부담 없이 사러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사용처는 기존처럼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온통 세일 기간에도 캐시백 혜택 그리고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기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도 다양한 경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5월 한 달간 금액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사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3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 즉시 할인과 할인권을 증정하고 전통시장도 10%의 자체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전통시장 많이 좀 힘듭니다. 근데 이 온통 세일을 하게 되면 우리 고객들도 많이 늘 것 같고요. 저희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매출이 많이 상승될 것 같고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온통대전몰과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인 부르심, 휘파람도 할인 쿠폰과 경품을 지급하고 실시간 세일 판매전도 엽니다. 대전 시민들의 지난해 온통대전 사용액은 9천억 원. 올해는 1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대전시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과 김창용 경찰청장, 김수는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1국 2과 5개 팀 사무기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겸직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당선 무효 소송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대전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황 의원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윤건 전 의원은 지난해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인 신분 등 모두 내려놓는 것이. 하지만 대법원은 황운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은 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고와 당선 무효 소송 관련 첫 판결이자 공직 출마를 위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첫 판례입니다. 소송 제기 자체가 무모한 소송 제기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순리에 따른 판결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황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첫 정식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신춘 포럼이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렸습니다.